거기 이제 12쪽부터 나오는 게 복중학습에서 부수가 나올 거예요. 부수는 이게 뭐냐면, 보세요.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사람과 관련된 부수 이렇게 나오죠? 사람과 관련된 부수. 2번 신체, 뭐 감각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요. 7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10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문제 유형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부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쭉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하면 사람인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붙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진 사람, 이게 발 모양이에요. 몸기, 뭐 병부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왔죠. 병부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봤는데 병부나 쉼표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쉼표라는 거는 어떤 증명이 된 표시를 쉼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뭐 아버지 부, 말무. 이 말무는 그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뭔마 하지 마라 할 때 붙자예요. 말이라는 거는 뭔마 하지 마라 붙자. 여기 말에다가 뭔마 하지 마라 써. 이해가시죠? 뭔마 하지 말라 할 때 말이라고.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들자, 뭐 요즘 이제 계집녀 이렇게 안 쓰, 여자여라고 하죠. 원래 이제 계집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약간 요즘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계집은 나쁜 뜻이 아니고 집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계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계집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계집이 요즘은 약간 여성들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낮춰서 쓰는 표현인데 옛날에는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아내. 예전에 그 고어에서 계집은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늙을로 장인공. 장인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이죠. 장인을 이렇게 글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으면 꿰뚫은 사람. 이게 장인이죠.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그 신하, 뭐 선비, 주검. 주검이란 건 죽은 시체를 주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검. 잘 모르시면 죽은 시체라고 써요. 그 시체라는 뜻이에요. 죽음과 주검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죽을 사. 그 다음에 뭐 병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우리 병원할 때 이런 문제는 알죠? 여러분 병원할 때 쓰는 거 알죠? 몰라요? 병원할 때 이거 쓰잖아요. 아플 병자 쓰고 그 다음에 성씨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예. 말모하고 어미모하고 뭐가 달라요? 어미모하고 말모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붙은 거가 그 당연히 다르죠. 뭐냐면 어미 말모는 이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 어미모는 이렇게 점점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비슷해 보이시나요? 네. 저건 엄마의 가슴을 상징하는. 네, 맞아요. 어미모자는 뭐 좀 한자 공부 좀 하셨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이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뭐 어차피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너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눈으로. 한자는 쓰면 가장 좋아요. 쓰면. 근데 쓰기가 좀 힘들다 하면 눈으로 익히면 이게 자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볼 때 눈으로 자주 보면 그 한자는 못 써도 그런 거 있죠. 쓸 줄은 몰라. 근데 대충 두드러 맞히긴 해.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송대 공부가 그래서 조금 단점이 습자지 지식이라고 습자지 지식.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설명하라고는 못해. 그렇죠? 설명 못하는데 알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신체는 몸신부터 쭉 나오거든요. 고기육, 육달월, 그러니까 고기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육자가 이제 달월, 그러니까 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뼈골, 피혈, 뭐 이렇게 나와 손수, 발족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호비, 머리 이런 것들 글자들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이게 이제 신체와 관련된 글자들이다 이렇게 좀 쫙 보십시오. 마음심부터. 그 다음에 감각. 이 감각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뭐 색깔이라든가 왼쪽은 다 색깔이에요. 왼쪽은 색깔 맞죠? 오른쪽도 거무령까지가 색깔이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매울신, 달감, 뭐 짠땅, 그러니까 좀 짜다는 뜻이에요. 짠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신라면 할 때 매울 신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쭉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크게 할 때 이제 쭉 8, 8, 10, 10 쭉 나옵니다. 동작. 그래서 밥식부터 타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릴주, 힘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뿜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체, 날일, 별진, 불화. 불은 이게 점점점점은 붓으로 쓸 때 점점점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붓으로 쓸 때 그 글자에. 그 다음에 뭐 비우, 흑토 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민엄호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15쪽에 오른쪽 4번. 이거는 이제 그 언덕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말 하는 민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 개견, 양양, 돼지시, 소우 해서 쭉 나옵니다. 쥐, 사슴 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검, 물고기, 조개, 거북이 뭐 쭉 나와요. 기구, 안일비자 이런 거. 근데 특히 이제 그 안일비자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동물과 관련이 있냐라고 여러분이 또 혼동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안일비자 시비할 때 이 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밑에 보세요. 9번에 뭐라고 나와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새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본떠서 위배된다, 배치된다는 뜻이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되어 있잖아. 이해 가요?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비례하게. 그렇죠. 비례하게 배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과 관련된 거, 풀, 나무 쭉 나오는 대나무, 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재밌는 거,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끝도 없는데, 몇 가지만 설명해. 대나무 죽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제 말 따라오시겠죠? 네. 너무 빨라도 어쩔 수 없어. 할 얘기가 많아서. 대나무 숫자를 왜 이렇게 쓰냐면, 봐요. 이게 높다는 뜻이에요. 한자에서. 높다. 이게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 말인지? 네.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자라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딴 거예요. 대나무가 크면 여러분 엄청 모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모죽. 이 대나무에서 그런 게 막 처음에는 거의 안 자라. 몇 년 지나면 막 하루에 막 몇 미터씩 자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대나무는 높이 자란다는 뜻이고요. 벼화는 왜 벼화냐면 나무는 나무야. 여러분 한자 알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나무는 나무인데 고개를 떨고.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여요. 네, 여러분 뭐 벼는 안 켜봐도 알죠? 고개를 숙여. 그렇게 쓰는 거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글자들. 그 다음에 쌀밑자를 이게 또 재밌는데요. 쌀밑자를 제가 옛날에 그 한문 선생님께 배울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 인자도 설명을 해야겠구나. 사람 인자가 왜 사람 인자를 물어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혼자 외로워서 같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인자는 저는 이제 한문학을 전공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 문자학이 대가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 인자는 원래 이런 의미로 쓰여서 한 사람이 주위에 모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읍한다고 그러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 외로워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투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투표할 때 이게 쓰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일부러 사람 인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 인자로 알고 있었죠. 투표할 때 이렇게 도장 하나 찍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냐고요? 점칠복자. 봐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죠. 점칠복자 이렇게 쓰죠. 투표할 때 잘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 왜 이렇게 점칠복자냐면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갑골문 기억나요? 갑골문? 이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불을 지펴. 그럼 많이 갈라지겠죠? 그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거북이 배딱지 갑골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이 한문은 시험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하지만 이런 상식을 많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시험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게 왜 점칠복자를 이렇게 쓰냐? 안 나오지만 알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어때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점칠복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 점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배우셔도 오신 보람이 점친다 이 뜻이고, 이 쌀밑자 같은 경우는 농부의 손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8이랑 똑같잖아요. 8, 18번 간다. 말돼요? 88번 간다. 농부의 손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쌀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쌀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벽 앓기 잘하죠.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제가 대가한테 배운 거니까 믿으세요. 벽 앓기 이렇게 잘하지. 그림 잠깐 보냈는데 이렇게 잘하죠. 네. 네. 잘하잖아요. 네. 아유, 파란이요. 그러면 이게 쌀 밑자 모양이 돼야 돼요. 쌀 밑자 모양이 되죠?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벼의 그 잎의 모양에서 나온 거예요. 상형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향의 모양을 본뜬 거죠. 상향 문자죠. 그 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과 같은 것도 이제 보면 문자를 보면 실제로 이런 문 있잖아요.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문이에요. 우리 화장실 갈 때라든가 어디 갈 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녁석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간머리 있고요. 구멍열.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수레, 배, 솥. 솥은 진짜 솥단지 같지 않나요? 근데 다리도 있고, 그죠?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말두, 기와, 절구도 모양처럼 생겼죠. 뭐 손수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순수관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스승사자는 쓸 줄 알아요? 스승사자 쓸 줄 알죠? 스승사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맞죠? 몰라요? 스승사자가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게 장수 숫자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런 문자학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강의 하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막 천자문을 가지고 우리 이 문자학의 대가분이 천자문을 가지고 하늘천부터 그냥 다 이런 걸 분석을 해주고 뭐 노트에다 써놓기도 했고 그런데 자 봐요. 이게 왜 장수냐면 장수는 여러분 장수가 있는 곳에 이게 수건이잖아요. 수건 맞죠? 네. 수건 건자 수건같이 이렇게 뭐가 깃발이 막 펄럭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장수 숫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장수가 있는 진영 방이 뭐 이렇게 있고 그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수건을 막 휘날리고 이제 막사가 이게 막사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가요? 장수죠. 스승은 왜 여기다 이걸 붙였냐? 이거 왜 붙였냐면 장수들을 집합하고 이렇게 오라고 딱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들의 스승이죠. 맞죠? 장수들을 한 곳에 한 장소에 오라고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한자 되게 재밌다니까 알고. 군사할 때 그렇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승은 이렇게 뭐 가나다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장수들을 모으는 사람들 이해하십니까? 어떤 가르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승은 일반적인 가르친다는 의미가 군사적인 맥락이 나왔는데 장수들에게 어떤 뭐랄까 군사학적인 그런 걸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게 병법을 알려. 그렇죠. 병법이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뭐 A, B, C, D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스승사자 이렇게 써.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공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왕 하는 공부가 있어 공부를 하는데 그걸 마지못해 하면 그거 같이 힘든 게 없다니까. 저는 설거지하고 막 뭐 빨래 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 왜냐면 이렇게 막 깨끗해지잖아. 막 설거지하면 막 청소하고 저는 빨래 개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진짜. 근데 음식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하면 깨끗해지잖아. 근데 일이라는 거를 마지못해 하면 일은 숙제가 돼 숙제. 근데 일을 즐거워하면 일이 축제가 돼. 즐겨서 축제를 만들 거냐? 마지못해 해서 숙제를 만들 거냐? 제가 이 하루 일과가요. 여러분이 저처럼 일주일 사시면 아마 관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근데도 제가 다 하잖아요. 강의도 하고 뭐 리포트도 방송대 리포트도 쓰고 지금 제가 이번에 보셨나? 제가 문과대 인문대 회장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막 일들이 막 산적해 있어요. 근데 다 해요 저는. 산적해 있으면 잠 안 자고 하고 어디요? 들어가도 돼요 여기? 아유 들어갈 때요. 아니 또 오늘 올리시면 또 사전 유포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예 사전 유포 아닌데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칼도 하여튼 여기거든. 도끼 근자를 보면 이거 좀 재밌는데 도끼 근자 이렇게 써요. 제가 다 설명하려면 날 세야 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도끼 근자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시죠?
거기 17쪽에. 네. 이게 왜 도끼가 있냐면 자 이렇게 모양 한번 그려봐요. 도끼 모양 같지 않아요? 네. 이게 거기에 나온 거예요. 도끼 모양이. 여러분 그 방패간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한자? 방패간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봐. 방패 모양 안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패. 그리고 화살시자도 보세요. 화살시자가 왜 이렇게 쓰냐? 화살시자는 자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살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큰 대자죠. 큰 대자. 큰 대자. 이게 뭡니까? 이 높다는 뜻이죠. 높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를 실자하고 이를 실자하고 이렇게 쓰면 이를 실자거든요. 이건 알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 화살 실자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이거는 화살을 크게 높이 이렇게 쏘아. 크게 높이 쏜다. 화살 쏠 때 어때요? 크게 높이. 이 화살이 재밌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건 알죠? 크게 뻗어요. 그러니까 크게 뻗는데 이 화살이 포물선을 이루잖아요. 우리나라가 화랑의 후예들이잖아요. 화살 쏠 때 이렇게 안 쏜다니까? 그건 알죠? 위로 보고 쓰는 거 위로. 위로 쓰면 이렇게 포물선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알죠? 근데 이게 왜 이를 실자냐면 화살을 쏘았는데 거의 하늘을 깨뜨릴 정도로 위로 올라가 버렸어. 이거는 그냥 화살 실자인데 하늘 위로 쏘았어. 이만큼 더 올라갔죠.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했어요, 안 이렇게 했어? 이러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를 실자.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이런 거 전문이에요, 이런 거. 한자 강남.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글자. 보일 시자하고 전복자는 했는데 보일 시자를 좀 하나 설명. 보일 시자 밑에 있죠? 네. 이것만 하고 빨리 넘어가겠다. 와. 보일 시자를 왜 이렇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끼리 만약 공부를 해. 그러면 그냥 보일 시하고 끝나.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보인다는 거 뭔지 아세요? 신에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신에게. 여러분 봐요. 종갓집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건 알아요? 종갓집 김치 이건 들어봤죠? 네. 왜 이렇게 쓸까? 왜 이렇게 쓸까? 자 오늘 알려드릴게. 자, 잘 보세요. 이 알려드릴게. 왜 이렇게 쓰는지. 자, 이 접시야 접시. 접시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쓴 건 알지? 이렇게 생긴 건 있죠?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고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돼 있는 하여튼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요? 예, 그렇죠. 그 접시가 밑에 다리 있고. 근데 여기에 자 이거는 뭐냐면 동물에 살아있는 동물을 배 가지고 올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올리면 이 동물들의 피가 툭툭툭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요 모양. 모르셨죠? 보일 시자가 요 모양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게 받침대 여기 피가 뚝뚝 떨어져. 그거는 뭐냐? 자 제사를 지내서 위에 있는 조상들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살아있는 동물 피를 흘리진 않죠. 요즘은 다 이렇게 뭐죠 가열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맞죠? 요즘에는. 근데 원래 옛날에는 그 옛날에 뭐 희생양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에게 흠양하는 거죠. 신에게 흠양하는 거잖아요, 신이.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보일 시자. 그래서 요게 이 보인다는 의미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인다? 신에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귀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알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한문을 이 국문과의 단점이 뭐냐면 국문과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국문과 다닌분들의 단점이 이 국문과 분들은 단점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영어는 당연히 안 좋아해요. 국문과니까 영어 안 좋아하죠. 그러면 국문과니까 한문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해야 돼요. 한문이 우리 국문학의 한문학이 필수잖아. 한문도 안 좋아해. 한문도 안 좋아해 대부분. 뭘 좋아해? 우리말만 좋아해. 근데 우리말도 막 어학 같은 것도 안 좋아해. 어려워서 안 좋아해. 시만 좋아해. 근데 시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할 게 없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막 중세국어까지 공부하고 막 끝도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좀 즐기면서 하여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2쪽부터 이제 가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걸 뭐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그 22쪽부터, 여러분 이제 방송 강의는 지금 이게 15강까지 다 나와 있나요? 네. 방송 강의도 들으시고,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방송을 들어야 20쪽을 줘요. 그러니까 방송 강의 들으시고, 제가 방송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뭐죠? 박영민 교수님이 뭐 나름대로 강의 잘 하시니까 쭉 들으시는데, 필수 어휘를 가장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필수 어휘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 22쪽을 보세요. 제가 22쪽을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일단 필수 어휘부터 볼게요. 자, 이게 뭐죠? 운논. 그렇죠? 음운논이에요. 음운논. 그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나왔죠? 음운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시험 봤잖아요. 자,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음운논, 2. 음성학, 뭐 이런 거 있죠. 3. 뭐 국어학,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이 음운논이라는 정도를 쓸 줄은 몰라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읽을 줄 알면 돼. 여러분 쓰는 것까지 하면 너무 이거 하다 4년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보고 읽을 줄 알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성학. 여기다가 좀 말소리의 생성 과정과 전달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음성학이에요. 음성학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조음기관. 이 조자가 고를 조자거든요. 음을 고르는 기관이라는, 말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는 신체 기관.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인두에 인두. 여러분 인자가 무슨 인자인 줄 아세요? 인자가? 목구멍 인자예요. 그래서 그죠. 그 한자 구강입니다. 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이제 이게 구강입니다. 입술부터 인두 시작 부위까지의 신체 기관. 그렇죠? 그 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기관이 뭐라고? 인두. 그 다음에 6번은 뭐죠? 다 강자죠. 왼쪽에 비강이에요. 비강. 코비자. 콧구멍에서 목젖까지. 비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치조. 이치자에 구유조자에 구유. 여러분 구유란 말 들어보셨죠? 구유, 마국간 구유에 뭐 이 교회 가면 구유 이런 말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뭐 있죠? 그거 하면서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그 동물 먹이를 주는 먹이통이라는 뜻이야. 이 구유가. 그러니까 이가 박혀 있는 아래 위 턱뼈의 구멍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구유 같아요. 동물 먹이 주는 먹이통이라는 뜻이에요. 구유란 말을 모르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물 먹이 주는 먹이통이라는 뜻입니다. 치죠. 여러분 이빨을 이렇게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먹이통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를 보면 소개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경구계, 8번 경구계, 9번 연구계. 그러니까 경구계는 입천장,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기에 국어학개론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천장을 보면 앞쪽 이렇게 혀로 해보면 앞쪽이 단단하고 뒤는 연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단단한 부분을 경구계라고 하고요. 뒤쪽에 연한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연구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구계, 연구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 9번, 10번 자음입니다. 11번이 뭐예요? 양순음, 양입술 소리, 양순음. 그 다음에 12번이 이제 치조음이죠. 치조음. 아까 구유조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구계음, 연구계음. 그러니까 경구계, 연구계에다가 음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읒, 지읒, 치읒. 여러분 이거는 지읒, 지읒, 치읒은요. 으를 밑에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발음하면 지읒, 지읒, 치읒 한번 해보세요. 지읒, 지읒, 치읒 하면 이 앞부분이 그 혀가 붙지 않나요? 지읒, 지읒, 치읒. 이게 가지고 뭔 말인지. 근데 이것도 으를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으를 붙이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이게 뒤에 연한 부분에 붙죠. 그런 걸,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구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5번이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 이 후는 목구멍 문자예요. 목구멍 후. 후음.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16번은 뭐냐면 폐쇄음.
폐쇄됐단 말 들어봤죠? 폐쇄음. 폐쇄. 막았다가 터뜨리는 거. 그 다음에 17번 이거 뭐죠? 마찰음. 마찰음. 그럼 마찰한단 말 들어봤죠? 마찰. 그 마찰음을 이렇게 한자로 써요. 이게 갈마자에 비빌찰자예요. 마찰. 갈마자에 비빌찰. 그 다음에 파찰. 파찰은 뭐냐면 여기 나왔지 여기 보면 영국의 경국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이 경국에입니다. 경국에 이거는 경국에와 혀의 앞부분을 닿게 해서 기류의 흐름을 막았다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찰음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이 유음. 흐를 유자입니다. 유음. 리을이 유음이에요. 유음. 여러분 그 리을이 들어가는 게 청산별곡 같은 데 보면 얄리얄리 얄라시ong 얄라리얄라 들어봤죠? 그거 다 리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리을이 들어가면 발음이 되게 뭐랄까 되게 활발해져요. 얄리얄리 얄라시ong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음 20번 콧구멍 소리 콧구멍 소리. 여러분 이것도 느, 무, 으 이러면 코에서 나오죠. 발음해보세요. 느, 무, 으 이러면 콧구멍에 나와. 그 다음에 비음의 꼭 모음 아야어여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죠? 전설모음. 그 다음에 후설모음. 그 다음에 뭐죠? 원순모음. 22번 전설모음, 23번 후설모음, 24번 원순모음. 여러분 전설모음은 뭐냐면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 그걸 전설모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뭐겠어요? 혀의 뒷부분. 그 다음에 원순모음은 뭐냐면 입술 동그란 소리. 그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소리. 오 이렇게 하면 입술 동그랗죠. 우 이러면 입술 동그랗죠. 그런 소리를 원순모음이라고 해요. 자, 원순모음 뭐라고요? 입술 동그란 소리. 24번. 그 다음에 평순모음. 이게 입술 순자거든요. 입술 평평한 소리. 그 다음에 음소. 26번 음소.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제수단위. 그 다음에 운소. 27번 운소. 운소입니다. 운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세히 알지 말고 운소라는 게 있다. 근데 운소라는 거는 뭐냐면 음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길게 있느냐 짧게 있느냐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냐 내 신체 눈이냐 다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게 있고 짧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소, 그 다음에 음장 이게 말소리 길고 짧은 거. 휴지는 휴지가 뭔지 알죠? 쉰다는 뜻이 쉰다. 휴지. 화장지 휴지가 아니고 쉰다. 그 다음 30번 뭐예요? 음절. 31번 뭐죠? 초성, 처음 소리. 그 다음 32번은 중성. 33번은 뭐죠? 종성. 마지막 소리. 그러니까 초성, 중성, 동성이 뭐냐면 봐요. 총이라고 써있어요. 총. 그래서 봐요. 요게 초성, 요게 중성. 뭐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래요. 이렇게 써놓으면 쉽지 않아요. 총 써놓고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경음화. 그래서 된 소리가 아닌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 경음화. 여러분 경음화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경음화의 대표적인 거. 자 써봐요. 써봐요. 여러분 발음은 어떻게 돼? 자 요게 경음화예요. 국밥인데 이걸 국밥 이렇게 인사 없잖아요. 국밥 이렇게 있지. 우리나라 말은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음화가 되게 많아요. 제가 된소리 공화국이라는 시를 쓴 적 있어요. 된소리 공화국. 우리나라는 봐요. 소주를 뭐라고 소주를? 소주. 또 어떤 사람 쇠주. 그 다음에 사모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이라고 해요. 과대표를 뭐라고 그래요? 과대. 봐요. 된소리가 되게 많다니까 읽어보면.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마라는 거는 이렇게 써보세요. 유마는 신나라고 써봐요. 신나. 근데 발음은 신나로 발음하죠? 이 유마. 아까 리을이 유미라고 했던 기억나죠? 신나라고 안 하잖아요. 신나라고 하지. 그렇죠? 신라의 밤이요. 그러지. 신나의 밤이요. 이렇게 안 하죠. 유마. 그 다음에 비유마는 자 먹는다 써봐요. 먹는다인데 이걸 발음할 때는 먹는다가 되죠. 이응이 돼버렸네. 이런 걸 비유마라고. 아까 여기 니은, 미음, 이응 기억나요? 콧소리가 니은, 미음, 이응이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7번 국외음화. 이 국외음화가 재밌죠. 그럼 국외음화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국외음화의 대표적인 몰라요?
같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같이라고 읽어요? 같이라고 읽어요? 같이. 그러니까 디귿이나 티읕이 이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이걸 구개음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디귿이나 티읕이 이 앞에서 뭐로 바뀐다? 지읒이나 치읒. 여러분 미다지 써요. 미다지. 자, 발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냈대요. 미다지 알죠? 늘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미다지라고 써야잖아요. 어떤 애가 드르륵 이렇게 해서 드르륵 소리 나는 대로 쓰라고 써요. 하여튼 미다지. 요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개음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조화는 쉽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깡총깡총이라고 할지 깡충깡충 안 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깡총 하면서 봐요. 깡총. 산토끼 토끼야 어딜 갔네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깡총깡총이라고 하지. 깡꽁 할 때는 충이라고 쓰잖아요. 껑충껑충 맞나요? 네. 깡총깡총. 그게 뭐야? 모음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뭐예요? 탈락. 원래 있었던 소리가 그 삭제돼. 그러니까 탈락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솔나무 써봐요. 솔나무 써보라고. 솔나무라고 해요? 소나무라고 해요? 솔나무라고 그래요? 리을이 떨어져 나갔죠? 네. 그게 바로 탈락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딸이 있었는데 님자를 붙였어. 그럼 리을자 빼고 따님이라고 해요. 따님. 맞죠? 따님이라고 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많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첨가는 특정 조건에서 이제 원래 없었던 소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축약은 둘 이상 소리가 합해.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려졌다. 써봐요. 가려졌다. 요게 가려졌다. 자, 리어가 뭐로 바뀌었어? 여로 바뀌었죠? 여기 축약이. 어렵지 않지?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런 걸 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쭉 하여튼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눈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한자의 유래와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고 한문 문법에 기초해가지고 여기 이제 31페이지를 볼게요. 31페이지. 여기 보면 주술구조 31페이지에 보면 주어와 서술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주술구조. 거기 그 33쪽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만 공부해라? A학점 이상 받을 사람만 공부하세요. A학점 나는 그냥 뭐 통과한 데 의의가 있다는 사람은 이거 전혀 볼 필요 없어요. 통과한 데 의의가 있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2번 아니면 3번만 쫙 그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뭐 1번이든 4번이든 쓰라고. 그럼 시험 볼 때 절대로 막 2, 3, 1, 2, 3 막 이렇게 쓰면 완전 비싸게 막 갑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쭉 그냥 뭐 나는 한 놈만 배 이런 것처럼 하나만 쫙 그으세요.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그러면 통과는 무조건 합니다. 자, 31쪽.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게 쉽다니까. 방송대 공부가. 아 이거 시험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방송 강의를 들으면 20점을 주기 때문에요. 50점에서 48점 맞아요. 그죠? 그러면 기말이 50점에서 12점 맞으면 통과 아니에요? 맞지 틀려? 아 맞잖아요. 48 더하기 10이니까 통과하니까 충분히 통과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통과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59점 맞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왜냐면 방송을 들어도 0점이었다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송을 열심히 듣는데 0점이야. 여러분 그 기말시험 35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70점 만점에서 점수 맞기가 어려우시고 4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이면 30점 이상 맞아야지 15문제 이상 맞아야지 과락이 안 돼. 그러면 옛날에는 58, 56, 52 이렇게 과락은 부지기수였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한참 선배들. 여러분 되게 공부하기 편하신 거예요. 자 하여튼 31쪽을 보면 주술구조. 주어와 서술어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요. 앞에가 주어 뒤에가 수로라는 거죠. 춘래 맞나요? 춘래 봄이 온다. 앞에가 주어 뒤에 동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화개 꽃이 핀다. 10개짜리만 필 개짜라도 읽어요. 그 다음에 뭐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조비
새가 난다. 새조자 날조자. 이 정도 해석 안 되는 분은 없죠. 이거 쓰는 게 아니니까.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주어 형용사는 자 읽어보세요. 읽을 줄 알겠죠. 쓸 줄 몰라도 뭐예요? 야심. 야심한 밤. 야심. 그 다음 뭐죠? 월명. 달이 밝다. 그 다음에 성운. 성운이라고 그러고 유성이 떨어진다. 별똥별도 성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병사 서술격 교사 밑줄 치고 뭐뭐이다라고 써봐요. 뭐뭐이다. 서술격 교사가 뭐라고? 뭐뭐이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처음 뭐예요? 등소국이야. 등소국이야. 여기 앞에 등은 등나라 등자예요. 등나라 등자. 등나라는 작은 나라다. 여기 야는 그냥 어조사라고 쓰여가지고 별 뜻이 없어요. 알겠죠? 등소국이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차, 자, 과의. 차, 자, 과의. 이거 자자 아들 자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자는 그대 할 때 자자예요. 이 한자에서 이 자자가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한자에서 2인칭으로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봐요. 한자에서 2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 그대. 이게 임금만 있는 게 그대. 그 다음에 또 이.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왕의 남자의 원작이 이인가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왕의 남자의 원작이 이예요. 머리 옛날 나는 이가 아니라 그대 할 때 이자. 거기 왕의 남자에 보면 나 거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 대사가 되게 유명한 대사예요. 몰라요? 나 거기 있고 너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대 너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 자도 넣고요. 여도 넣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쓰는 글자도 있어요. 요것도 넣어요. 물벼락을 맞은 여자. 너다. 너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한 그대가 이게 이제 허물과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잘못한 것이다. 여기 끝에 의는 뭐뭐이다라는 단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다. 그 다음에 도, 일, 의. 부도, 일, 의. 여러분 끝에 의는 써봐. 의는 밑줄 쫙 긋고 뭐뭐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일 뿐이다. 그 한자로 의라고 그래요. 부라는 것은 지압이 붙자만 쓰는 게 아니라 무릇이라는 뜻이에요. 무릇이 뭔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만 알겠어요? 무릇이라는 말의 뜻은 뭐다?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도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일 뿐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뭐뭐일 뿐이다. 자, 32쪽. 우헐장제 초색다. 이게 나왔는데요. 32쪽 넘어. 그럼 이 우헐장제 초색다 딱 보면 송인이라고 하나. 송인이 뭔 뜻이야? 송인. 송인이 뭐예요? 송나라 사람이에요? 송인. 송인은 보낼 송자의 사람 인자예요. 사람을 보낸다. 사람을 보낸다고 뭐야? 송인. 사람을 보내는 게 뭐다? 송인이에요. 이게 원래 누구의 한시인지 혹시 아셔? 이 시가 원래 누구의 한시예요. 자, 여러분 고려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정시 시 모르겠어요? 정지상이라고. 정지상 처음 들어보세요? 정지상 시인의 송인이라는 시. 송인.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자, 그 음을 써보세요. 우헐장제 초색다. 뭐라고요? 우헐장제 초색다. 우헐장제 초색다. 자, 우는 비우자고요. 헐은 갤 갤. 그친다. 비가 겠단 말이에요. 우헐장제 초색다. 자, 해볼게요. 해서 비가 긴 강둑에. 여기 제자는 둑제자예요. 둑이 뭔지 알죠? 강둑. 비가 긴 강둑에 초색다. 풀의 색깔이 많고. 여러분 번역을 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가 긴 강둑에 풀의 색깔이 많고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밑에처럼 비겐 긴 둑에 풀빛이 짙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더 멋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역. 자, 풀잎이 풀색이 많다는 뭐예요?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특히 직역보다는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걸장제 초색다. 이게 원래 이제 이거는 쓰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비가 갠긴 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그 다음에 송군남포 동비가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청록파 나오는데 잡아요. 대동강물이 언제 다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자, 이 여자가 있고 이 남자가 있어. 얘가 어디라고? 대동강. 자, 대동강에서 뭐가 헤어져? 남녀가 헤어져. 이별을 해. 이별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래요?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뭐가 돼? 눈물 바다가 돼버려요. 눈물 흘렸는데. 그러니까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있다 없다? 엄청난 뻥이 아니에요. 뻥인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과장이죠.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년년 참석파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 멋있는 게 뭐냐면 저도 어디에서 그 슬로건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슬로건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 인문 이런 쪽에 뭘 만들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문학나무를 심자. 제가 딱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도 문학나무를 심어야 돼. 맞았죠? 그래서 그 문학나무가 점점 4년 동안 자라다 보면 여러분의 그 문학적인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년년 청록파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네이버 보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문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 저는 한 시가 한 200편이 나와요. 그럼 거짓말 같죠. 그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줄줄줄 그런 웬만한 대사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월장지 초색다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맹자가 말하기를 인신야요 일로야. 이게 뭐냐면 어질다는 것은 인신야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해석되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인로야 사람의 길이다. 어질다는 것은 여기 인은 할 때 인은 그 사람 인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딱 끝났는데 맹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맹자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 인과 의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애완견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애완견 있으신 분? 애완견 안 키우시나요? 저도 애완견 안 키우면 애완견 진짜 애지중지 하잖아요 요즘에. 맞죠? 애완견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자 봐요. 여기 맹자의 말이 대단해. 3000년 전에 맹자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자,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후사하겠음 이렇게 광고 내왔네요. 네. 광고 내죠. 근데 네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맹자가 3000년 전에 한 이야기라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냐? 학문지도 무타라 국이 방심 이의라. 학문하는 분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냉장고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아까 이의 기억나요? 이의가 뭐라고 써요? 뭐뭐의 뿐이다. 이 뭐뭐의 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학문이 뭐냐? 그 방심, 놓아버린 마음.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게 학문이야. 학문 지도는 무타라 국이방심 이의라. 이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봐봐요. 중학교든 방송대도 공부를 하러 왔어. 3월달 처음 한두 주는 막 열심히 해. 맞죠? 내가 이 대학교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해. 근데 이제 지금 막 벚꽃이 피고 막 이래. 맞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막 벚꽃이 피고 내가 이 벚꽃 피는데 이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해야 돼요. 그 놓아버린 방심한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맹자가 여러분을 벌써 아시고 3000년 전에 말했잖아요. 뭐 있지 않아요? 학문의 도는 내 방심한 마음,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맹자의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맹자를 한문을 못 읽겠다면 우리말로 된 거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말 많고요. 그 다음에 증자왈, 증자가 말하기를 부자지도. 부자는 선생님의 도예요. 이 부자가 누구가 가르치냐? 공자를 가르치는 공자. 공자가 원래 공부자거든요. 공부자. 영어로 컨피셔스. 공부자.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 이 또 나왔네.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충과 서일 뿐이다. 여러분 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서? 서가 뭐예요? 서. 서의 뜻이. 봐요. 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죠.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서가.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면 용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할 서자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용서할 서자. 그러니까 공자님의 생각은 뭐냐? 충과 서일 뿐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증자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33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시고 34쪽. 이게 주제별 고사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이제 제가 공부하라는 걸 보세요. 36쪽 봐요. 36쪽에 1번, 11번, 거기 16, 18번 나오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X. 하여튼 각 장에 16, 18번은 그냥 빼버리세요. 무조건 X. 그 다음에 19에서 22 나왔죠? 22 나왔죠? 23에서 25도 X. 23에서 25도 X. 각 장에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한다? 16, 18, 23, 25는 빼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빼고 나머지 제가 하는 그 1번, 10번, 11, 15번, 19, 22번만 해도 비합점 이상 제가 장담하는 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난 A 플러스에 목숨을 건다 하면 뭐 다 해야 되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봐요. 34쪽. 자, 한번 한자 읽어볼까요? 호천망극. 1번 호천망극 써봐요. 호천망극. 써보세요. 음을 잘 줄 알아야 돼요. 호, 하늘호자, 하늘천자, 망극. 망극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망극이에요. 호천, 하늘과 같은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망극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7번까지만 좀 설명하고 좀 쉽게 좀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반포지요. 포자는 먹일 포자예요. 2번. 이 포자가 뭐냐면 까마귀가 그 어렸을 때 뭐 엄마가 키우잖아. 입을 이렇게 벌리잖아 새들이. 근데 그 새들을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어미새가 새끼가 막 한 10마리가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먹이를 준지 아세요? 어떻게 먹이를 준지 아세요? 입을 여는 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면 입을 조금만 열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배가 고프면 입을 쫙 벌린대. 입을. 그래서 입을 많이 벌린 그러니까 입을 좁게 벌리는 뭐 같다는 소리야. 그렇게 한대요. 똑똑하지 않나요? 새들이 그렇대요. 하여튼 반포지어는 다시 먹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끼가 엄마가 돼서 부모가 되면. 그 다음에 3번은 혼정성신. 혼정성신. 점을 혼자예요. 점을 혼자. 정할 정자. 그 다음에 썼죠. 정할 정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신이에요. 성신. 성은 살필 성자에 그 다음에 신도 이제 뭐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성이라는 것은 이제 살핀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살펴준다. 저녁에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 뭐 안부를 묻는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뭐죠? 4번 육적회귤. 육적회귤 쓸 수 있겠어요? 육적이 회 품으랬자 귤자. 육적이 뭘 했다? 귤을 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육적이 가슴에 귤을 품었는데 손권의 참모 육적이 6세 때 원술에게 받은 귤을 못 친히 갖다 두려고 원술 몰래 품에 품었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육적회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반의지희. 반의지희. 이 반자는 아롱질 반자예요. 아롱질 반자인데
늙어 이 반이라는 게 때때옷이란 말 들어봤어요? 꽃가옷. 꽃가옷은 들어봤어요? 꽃가옷이라는 색동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반이라고 해요. 희는 희로 그 연극한다는 뜻인데 늙어서도 때때옷을 입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반의지희. 35번 풍수지탄.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생각 안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아, 우리 부모님의 자리가 정말 컸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풍수지탄이라고. 마지막 여기 뭐죠? 마지막 뭐예요? 백유의 효심과 같은 직관 효심 나왔죠? 백유지효. 백유지효 쓰세요. 그러니까 백유의 효심인데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 모친께 매를 맞다가 예전과 달리 모친의 힘이 모자라서 아프지 않자 그 사실을 슬퍼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백유지효. 효자는 제가 이야기했죠. 왜 효자냐?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 기억나요? 아들이 이 노인을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자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도였죠. 아들이 노인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할 줄 알면 제가 이거는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는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아까? 그러니까 그 1번은 예를 들면 1번 음성학, 2번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2번 뭐예요? 1번 음성학, 네, 경국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요. 휴지, 그 다음에 인후, 그 다음에 대충 두드러 맞추면 되잖아요. 파찰은,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종성, 그 다음에 원순모음, 그 다음에 축약.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정말. 예를 들어서 원순모음 이렇게 써놓고 이것의 의미 무엇인가. 원순모음, 전설모음, 해설모음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1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하면 22쪽 펴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15강까지 다는 못해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 있었죠. 15강까지.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건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할 겁니다. 자, 이가 박혀있는 아래 위 턱뼈의 구멍. 자,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7번에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T조.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쓰지 마요. 이거 어느 세월에 쓰고 있어. 그냥 우리말로 쓰세요. 시간 없어요. 입술을 평평하게 폈다? 무슨? 입술을 평평하게 폈다? 기억 안 나요? 자, 24쪽 봐봐. 24쪽. 25번. 뭐라고 나왔어요? 24쪽 25번 뭐라고 나왔지? 평순모음. 우리말로 쓰세요. 이거 한자 쓰지 마세요. 네. 한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서 쓰면 이거 쓰고 날 새버려요. 자, 그 다음에 조음기관의 어떤 위치에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린다? 파차름이었나요? 자, 이거 보세요. 23페이지 봐봐. 23페이지. 23페이지 봐보세요. 16번을 보세요. 16번. 16번 보세요. 폐쇄음. 어느 시점을. 그러니까 그 마찰음, 파찰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폐쇄음이 아니라 그 여기 지금 16, 17, 18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폐쇄음은 그 어떤 위치에서 막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찰은 뭐예요? 마찰음은 그 지점을 지날 때 통로를 접해서 기류의 마찰로 소리를 내는 소리 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파찰은 뭐예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기류를 막았다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요. 폐쇄음은 요 16, 17, 18번 요런 이게 한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폐쇄음은 뭐가 포인트냐면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린다. 거기다 붙여봐요.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는 게 폐쇄음이고, 그 다음에 마찰은 뭐예요? 통로를 아주 좁혀서 그렇죠? 마찰로 소리내는 좁혀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류의 흠을 완전히 막았다. 이건 뭐예요? 파찰. 맞죠? 기류를 완전히 그 뭡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터뜨린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이게
폐쇄음인지 그다음에 마찰음인지 이런 걸 잘 보시라고.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잘 보시면 뭐 폐쇄음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일시에 터지나 그러니까 일시에 그렇죠. 일시에 터뜨리냐 동시에 터뜨리냐 잘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뭐 여기에 나오는 용어상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걸 뭐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 15번은 뭐예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 디귿, 디귿, 티귿이 이 앞에서 지읒, 찌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 뭐였죠? 무슨 음악? 국의 음악. 그 24페이지에 37번에 나오잖아요. 24페이지에 37번. 국의 음악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1번에서 10번, 11번에서 15번,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번에서 22번만 하시고 16, 18 빼고 23, 25도 빼고 그리고 11에서 15는 쓸 때 한자로 쓰지 말고 뭘로 쓰라고요? 우리말로 쓰라고. 우리말. 그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하는데 이걸 한자로 쓰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고. 이해가죠? 네. 의문론 이렇게 우리말로 쓰라고. 그냥 한자로 그냥 여러분이 시험에 쓰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쓰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좀 길게.